직원 뽑지 말고 그냥 3.3%로 외주 줘. 여러분, 이 말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꽤 많이 돌아다니는 말입니다. 3.3%로 프리랜서 쓰면 4대 보험 안 내도 되니까 훨씬 싸다. 이게 지금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전략이 2027년을 기점으로 어떻게 역전되는지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약 840만 명입니다. 전체 취업자의 30%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파헤쳐 드립니다. 왜 이 구조가 바뀌는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입니다. 먼저 지금 구조가 왜 작동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3%의 유통기한 얼마나 남았을까요?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겁니다. 사업주는 이것만 떼고 나머지를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4대 보험 없습니다. 똑같이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직원으로 고용하면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27만 원에 퇴직금 충당까지 합쳐서 실제로는 352만 원이 나갑니다. 3.3% 프리랜서는 309만 원입니다. 월 43만 원 차이, 연간으로 하면 500만 원이 넘습니다. 연간 516만 원, 직원 한 명당 이만큼 아끼는 겁니다. 외주를 5명 쓴다면 연간 2,500만 원 이상이 절감됩니다. 이게 왜 이 전략이 퍼졌는지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게 맞는 전략이었습니다. 합법이고 효율적이고 세금 측면에서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한번 보세요. 2014년에 비과세 식대가 과세로 전환됐고 2020년에 특수고용직 산재보험이 의무화됐습니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편입이 시작됐죠. 그리고 2027년 이 흐름의 끝이 보입니다. 2027년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런데 이걸 소득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얼마를 벌었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죠. 2026년부터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2027년엔 크몽, 순고, 프리모아 같은 프리랜서 마켓 전체로 확대됩니다. 2026년엔 전체 대상의 30%, 2027년엔 65%, 2028년 이후엔 사실상 전면 적용입니다. 단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사업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건 2027년 한 해에 집중됩니다. 3.3%의 고용보험이 붙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원천징수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3.3%만 떼면 끝입니다. 2027년 이후엔 3.3%는 그대로고 여기에 고용보험 1.8%가 추가됩니다. 사업주 부담은 그중 0.9%, 월 300만 원 외주 기준으로 매달 2만 7천 원이 더 나갑니다. 고용보험료율 1.8%,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0.9%씩이죠. 여기에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 걸까요? 숫자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가겠습니다. 김 대표, 마케팅 대행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정직원 5명에 월 500만 원짜리 외주를 프리랜서 5명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3.3% 방식으로요. 현재 매달 500만 원을 외주로 줍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면 끝입니다. 사업주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2027년 이후엔 연간 660만 원이 추가됩니다. 월 500만 원 외주에 고용보험 0.9%면 월 4만 5천 원, 거기에 산재보험 평균 1.5%까지 더하면 월 5만 5천 원, 연간 660만 원이 됩니다. 5년 누적으로 3,300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바꾸고 그냥 있으면 이만큼이 추가로 나갑니다. 이게 나비효과 1단계입니다. 나비효과 1단계, 외주 비용 구조가 붕괴됩니다. 지금은 월 500만 원짜리 외주가 실부담 500만 원입니다. 2027년 이후엔 55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 한 명을 월 400만 원으로 고용하면 실부담이 470만 원 수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외주가 직원보다 비싸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나비효과 2단계, 이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선택지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주 그대로 유지하면서 늘어난 비용을 감수하는 것. 두 번째, 직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 세 번째, AI, 자동화 도구를 도입해서 외주 의존도 자체를 줄이는 것. 아무것도 안 하면 첫 번째가 자동 선택됩니다. 직원을 직접 고용하면 채용 비용에 교육비, 4대 보험까지 월 27만 원 추가입니다. AI 자동화 도입은 초기 비용이 50에서 200만 원이지만 이후 월 구독료만 내면 됩니다. 확장해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나비효과 3단계.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이 변화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는 사업자는 지금 구조를 재편합니다. 2027년엔 비용이 안정됩니다. 모르는 사업자는
사업자는 2027년에 갑자기 고지서가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5년 후 누적 격차는 3,3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도 변화를 먼저 아는 것이 곧 비용 경쟁력이다. 정보 격차가 생존 격차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이 구조가 바뀌는 걸까요? 정부는 왜 지금까지 허용해온 3.3% 방식을 손대려는 걸까요? 직장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78%입니다. 그런데 특수고용직은 31%, 플랫폼 노동자는 12%, 프리랜서는 겨우 8%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840만 명 규모입니다. 직장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돼 있습니다. 3.3%, 프리랜서는요? 국민연금은 이미 가입,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라서 오히려 더 비싸고 고용보험은 미가입, 산재보험도 일부만 가입됩니다. 840만 명이 실직해도 실업급여가 없고 다쳐도 산재급여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건 복지 시스템의 구멍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경제가 커지면서 프리랜서가 노동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840만 명을 계속 사각지대로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소득 기반 전환은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소득 기준 사회보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편입되고 사업주도 비례해서 분담합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이 전환이 가장 늦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만 늦은 겁니다. 그 말은 이 방향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득 기반 사회보험 전환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속도이지 방향이 아니다. 이 변화는 옵니다. 언제 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인지하는 소규모 사업주가 겨우 11%입니다. 10명 중 9명은 아직 모릅니다. 89%는 아직 모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비할 시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외주 규모별로 연간 추가 부담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월 100만원 외주이면 연 132만원, 월 300만원이면 396만원, 월 500만원이면 660만원, 월 1000만원 규모면 연간 1320만원이 추가됩니다. 규모가 클수록 더 크게 맞습니다. 월 외주 100만원 사업자는 5년에 660만원이지만 월 1000만원 사업자는 5년에 6600만원입니다. 사업이 잘 될수록 외주를 더 많이 쓰고 그러면 이 변화로 더 크게 맞습니다. 이게 나비 효과의 역설입니다. 정보 격차가 비용 격차가 되고 비용 격차가 생존 격차가 됩니다. 아는 사업자는 지금 구조를 최적화하고 모르는 사업자는 5년 후에야 차이를 체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현재 외주 구조를 진단받는 겁니다. 내가 쓰는 프리랜서 계약이 2027년 이후에 어떻게 영향받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AI 도구 하나를 도입해서 외주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2027년 전에 고용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현재 구조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다음에 외주 유지, 직접 고용, AI 도입 3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2026년 안에 재편을 완료해야 2027년에 여유가 생깁니다. AI 도구를 도입한 사업체 평균을 보면 외주 의존도가 30% 줄었습니다. 월 5만원에서 20만원짜리 AI 구독 도구가 외주 비용 수백만원을 대체합니다. 외주를 그대로 유지하면 2027년부터 연 660만원이 추가됩니다. AI를 도입하고 구조를 재편하면 연 120만원짜리 AI 구독료로 수백만원짜리 외주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5년 누적 차이가 5천만원을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AI를 도입하면 투자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입니다. 외주 비용이 줄고 여기에 세금 혜택까지 받는 이중구조가 만들어집니다. AI를 도입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외주 의존도가 줄어서 2027년 추가 부담이 최소화되고 AI 투자 자체에서 50% 세액공제가 나옵니다. 이 이중 절감 효과가 5년 누적으로 수천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3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쓰고 있는 외주 계약서 목록을 정리해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둘째, 세무사에게 2027년 시뮬레이션을 요청하세요. 셋째, AI 도구 하나를 무료 체험이라도 시작하세요. 로드맵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현재 구조를 진단하고 2026년 상반기에 AI 도입과 구조 재편을 실행하고 2026년 하반기까지 대비를 완료하면 2027년엔 변화를 여유 있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를 바꿉니다. 시장은 먼저 아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움직입니다. 2027년이라는 숫자가 지금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거꾸로 세면 사실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에 가깝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 차이가 이미 여러분의 비용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핵심 3가지입니다. 3.3% 전략, 2027년에 비용 구조가 바뀝니다. 규모가 클수록 충격이 크고 지금이 대비 타이밍입니다. AI 도입은 외주 감소와 세액 공제를 동시에 가져오는 이중 절감 구조입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가 2027년에 나옵니다. 혹시 지금 외주 구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 댓글로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같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 세액 공제를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사업자 기준으로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